우리 항상 하듯이 그 GitHub의 요 주용심 저장소에서 제일 밑에서 아홉 번째 있는 numerical 2023 이 파일 요 저장소 검색하셔서 제일 밑에 있는 77번 인터폴레이션 네. 주피더 두 파일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출석을 부를게요. 어, 강 강규린님 없나요? 권미성님 없나요? 김가연님, 김나현님, 죄송해요. 김가연님은 없죠? 김민서님, 김민지, 김승현님, 네. 김지영님, 김지원님, 김지윤님, 그다음에 김진솔, 김현지, 김현진님, 문유정님, 박서연님, 박서현님, 백유리님, 서지은님, 그 기계 시스템 서지은님, 네. 성채원님, 손채민님, 손채민님 없죠? 송가영님, 유서연님 없어요? 이서영님, 전민지님, 황수빈님, 그냥 오늘은 그 OD 중에서도 우리가 그 선적분하는 거를 직접 수치적으로 푸는 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 뉴메리컬 그냥 인테그레이션이긴 한데
오늘 하는 게 뉴메리컬 라인 인테그레이션이랑 인터폴레이션을 실습해 볼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x제곱 빼기 y제곱에 그레디언트 t를 구하고 그게 EX, 마이너스 2y죠. 그 그레디언트 t라는 어떤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접선방의 선적분하고 수직방의 선적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연결 누르시면은 버추얼 머신 할당 받고 이 처음에 있는 것들은 그 요 그 스칼라 필드랑 그다음 벡터 필드 시각화하는 거 전 시간 했던 거고 이 두 번째도 이 스칼라 필드가 아니고 벡터 필드에 대한 이 방향 벡터를 보여주는 거 또 지난 시간 했던 거고 이제 요 원 반지름이 2인 원 위에서 이 접선방의 선적분을 지난 시간에 코드를 같이 한번 봤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좀 뜯어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 x제곱 컴마 마이너스 2x 컴마 마이너스 2y라는 이 벡터 함수를 가지고 선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선적분이 어, 대상이 되는 영역이 요 위에 있는 반지름이 2인 요 원이 되겠고요. 이 반지름이 2인 원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파라메터라이즈를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맥에벤스 표현법으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로 선적분을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x, y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여기 반경이 2로 정해졌으니까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 좌표에 해당하는 그 f 값이 이제 fx, y가 2x, 마이너스 2y. 그래서 이걸 손으로 만약에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접선바의 선적분 하게 되면은 이제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f가 2x니까 2 곱하기 x 대신에 여기 2 코사인 세타 넣어야겠죠? 2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사인 세타가 얘가 f고 거기에 이제 내적 dr이 들어가면 되는데 좁아가지고 여기에 내적 dr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dr도 표현을 하면은 이 dr을 우리가 맥의 변수를 표현해서 dr을 세타로 미분하고 d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타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곱하기 d세타 이렇게 하시면 이 두 개를 이제 내적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내적하면은 0부터 2파이까지 얘가 결국 r 대신에 이제 2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 대신에 2를 써서 넣으면 이제 8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 하면 16 마이너스 16인가요? 네. 마이너스 16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이거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사용해가지고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가지고 풀 수 있겠죠. 코사인 2세타로 바꿔서 풀 수 있겠죠. 그거는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푸는 거를 수치적으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안 풀고 이제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이 dr 여기 즉 dr d세타 계산한 거를 지금 여기
여기서 dx d세타랑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dx d세타, dy d세타에 d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dx d세타랑 dy d세타를 구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uv랑 내적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f 대신에 얘가 u, 얘가 v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를 코드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내적해서 이렇게 dx d세타랑 곱해준 다음에 계산한 값이 요 쿼드라는 함수, 인테그레이트 밑에 쿼드라는 쿼드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쿼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얘가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아그멘트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줘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세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네. 지금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 지금 인테그레이션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로 접근한다는 게 지금 인테그레이트 쿼드라는 데 들어있는 거고,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걔가 여기 지금 이걸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f x, y를 컬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죠? 라운드 f2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f1 라운드 y인데, 지금 f2를 지금 만약에 x로 미분하면은 y밖에 없으니까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f1도 만약에 y로 미분하면은 얘가 어차피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컬이 0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그린 정리에 의해서 이 선적분,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이 결국 0이라는 스칼라 함수의 안에 면적분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0에 대해서 면적분하면 당연히 0을 다 더해봤자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인테그레이션을 수치적으로 했을 때도 이 접선방의 선적분 값이 10 안에서 15승이니까 사실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드라는 함수 대신에 우리가 직접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게 이 밑에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r 곱하기 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 원래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는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xy 좌표를 이 원이라는 곡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는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좌표가 주어지면 어떤 좌표든 간에 이거의 접선 방향의 벡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 y라면은 이 지금 왼쪽을 향하는 저 벡터가 dx, dy라는 벡터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제 dx를 세타로 미분한 거, dy를 세타로 미분한 거에 d세타라는 벡터. d세타는 어차피 스칼라 값이니까 이 미분한 거의 벡터 방향이 저 dx, dy라는 저 접선 방향이고, 얘를 아날리틱하게,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는 지금 이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걸 알 때, 그때에 어떤 임의의 점의 접선 방향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 원이 이쪽 방향을 향한다는 걸 우리가 이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접선 방향 선적분을 내적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u, v의 dx, d세타, dy, d세타라면, 그러면 이제 뒤에 d세타를 곱하고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이제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여기 그레든 서클 이 세타 값을 넣은 게 지금 요 함수의 리턴 값이죠. 내적한 값이죠. 내적한 게 뭐라고요? 이 세타를 조금 움직였을 때 x가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치에서 세타를 아주 조금 움직이면 얘가 어느 방향 변할까가 이쪽 방향 변한다는 거죠. 뭐 여기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한다는 그 세타를 조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변하는 그 방향 벡터를 이 화살표를 표현했을 때 그 화살표 값과 내적한 값이 이거고 세타의 4개 변수에 대해서 x랑 y가 변하는 방향을 설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세타를 얼마나 조금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라는 게 사실은 어, 이 요 화살표 방향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거랑 d 세타라는 지금 요 부분 지금 이 d 세타를 곱해서 이제 마지막에 더해주는 부분 이거를 쭉 해서 모든 점마다 해서 다 더하면 이 전체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음, 여기서 뭔가 그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세타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방향 벡터가 변하지 않죠. 이거는 그 각도에서 정해지는 어떤 임의의 요 벡터잖아요. 그럼 이 벡터라는 거는 지금 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우리가 세타를 조금 움직이는 그 양, 그러니까 세타를 그래서 요 각도대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이렇게 움직이거나 해도 그 아니면 엄청 많이 움직여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움직여도 그 이 순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 점에 대한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음,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요 점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떤 이렇게 생긴 호가 있고 이 호에서 한 점에서의 이 방향의 접선 방향의 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세타를 두 개를 줘요. 아주 조금 움직임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여기가 아주 조금 디세타를 증가시켜서 움직였던 새로운 점의 좌표가 있겠죠. 그럼 이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거를 세타 d 세타에 대해서 얼만큼 움직일지가 결정이 될 거고 얘가 dx dy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좌표 이 화살표의 지금 벡터 성분이 이 화살표 성분이 dx, dy라고 할 수 있겠고 걔가 실제로 이 까만색으로 구한 지금 이 점에서 진짜 완벽하게 딱 접하는 이 화살표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D세타에서 저 까만 색깔 점을 하나 찾고 거기에 화살표를 이은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란 기울기, 그러니까 세타가 아주 무한대로 우리가 극한으로 함수로 정의하고 아날리틱하게 구한, 그러니까 세타가 진짜 0에 가깝게 계산한 값이 앞에서 구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인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구한 기울기는 여기 파란 색깔에 대해서 저 화살표만큼 dx, d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dx, dy만큼 곱해서 우리가 원래 계산하듯이 u, v를 dx, dy랑 곱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직접 보시면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d 세타를 곱하지만 만약에 u, v에다가 dx, dy를 바로
내적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UDX 플러스 VDY가 되고 여기다가는 세타에 대한 파라메트릭하게 곱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 값을 그냥 바로 더해주지 D세타를 곱해주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란 접선 방향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약간 오차가 있는 이 파란 색깔 저 화살표를 그리기 때문에 실제 값을 확인해 봐도 이걸 지울게요. 확인해 봐도 지금 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10에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사실 거의 완벽하게 0이 나오죠. 15승인데 이 값이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0에 가까운데 얘는 지금 0.008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스플라인으로 스플라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어, 여러 개의 점을 잇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제 결과만 일단 먼저 보면은 일단 여기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해서 여기 뒤에 세 개는 약간 주석 처리를 하시고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에 제가 좌표에 대해서 요 y 값을 줬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부드러운 곡선을 각각 구간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마다 3차 방정식으로 정의된 다항식이 있고 그 다항식들이 이제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이 각각의 구간 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식의 두 번 미분 세컨드 데리베티브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이 점에서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같게 그러니까 기울기의 기울기가 같도록 이 각각의 구속 조건을 주고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큐빅 스플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들을 바꾸게 되면 그래서 이 점을 아니면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을 좀 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을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래서 지금 여기 임의의 좌표를 제가 설정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을 뭐 좀 더 높게 다시 이건 x 좌표고 죄송해요. 요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 두 번째 있는 게 이 y 좌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0 대신에 4로 바꿔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아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연결됐던 게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 곡선의 이 기울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시면 얘가 엄청 가파르잖아요. 이 가파른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얘를 지나야 되니까 이 3차 곡선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정의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이 기울기들이 연속적이다. 기울기들이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지금 이 전체 값들의 이 폴리노미얼에 두 번 미분한 거 지금 두 번 미분한 게 여기 스플라인에 한 번 미분한 거랑 두 번 미분한 게 프라임이랑 pp 2 프라임으로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 한 번 미분한 것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y new라는 거에 p까지만 붙인 게 한 번 미분한 거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보시면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가 지금 녹색깔 값이 이 폴리노미알의 기울기예요. 얘가 기울기인데 지금 이 점의 값이 같잖아요. 만약에 이 값이 다르다면은 이런 식으로 끊겨가지고 왼쪽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기울기랑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지금 값이 각각의 경계에서 이 점을 기준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점들이 왼쪽하고 오른쪽 값이 같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다가 이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것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더블 프라임
2 프라임 여기 세컨드 데리베티브라는 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빨간 색깔 선이 세컨드 데리베티브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녹색에 비해서 요 녹색에 다시 한번 기울기를 구한 거. 녹색이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한 게 이 값이 왼쪽에서 봤을 때 이 값과 오른쪽에 봤을 때 값이 같죠. 이 컨트롤 포인트를 기준으로 꺾이긴 하지만 이거의 값이 왼쪽에서 값이 오른쪽 값으로 같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결국 세컨드 데리베티브의 값이 같도록 이 전체 폴리노미얼의 미지의 개수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 미분한 것도 한번 같이 보면 3 프라임을 이제 트리플 프라임 보면은 서드 데리베티브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래프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 원래 값으로 바꾸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세 번 미분한 거는 요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값이 5.0에 가까운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정도로 값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 함수 요 부분 첫 번째 구간에서의 third derivative 세 번 미분한 이 원래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이 3차 방정식을 세 번 미분한 값이 요 지금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구간에서의 함수로 표현한 거에 세 번 미분한 거랑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걸 구속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봤을 때도 여기 오른쪽에서 봤을 때랑 값이 다르다. 어디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지날 때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 코드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미지의 개수를 놓고 그 미지의 개수에 대한 여기 지금 보시면 리니어 알지브라에 솔브라고 있어서 이게 그 A랑 B에 대해서 이 A 여기서는 M이라는 미지의 매트릭스를 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를 B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형 연립반 정식을 개수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으로 놓고 이 m이라는 미지의 값을 찾은 거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 코드는 이게 m이 어, 이 만약에 s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걸 x로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기울기의 기울기를 이 각각의 구간마다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이라는 거를 이제 풀면은 나머지 우리가 S0X라는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A0 X 세제곱 플러스 B0 X 제곱 C0 X 플러스 D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고 풀잖아요. 그때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A0, B0, C0, D0라는 개수를 찾고 싶은 거다. 근데 그게 지금 두 번 미분한 거 보시면 이 S0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A0 X 플러스 2B0 플러스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X의 초기값을 0으로 놓고 풀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 나머지 값이 2B0라서 지금 보시면은 B0는 원래 이 코에피션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B가 2분의 M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두 번 미분한 거를 반으로 나누면 이 B0라는 코에피션트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도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X 0, y 0를 지난다는 거, 그다음에 x 1, y 1을 지난다는 이 구속 조건, 그다음에 양쪽에 기울기 값이 같아야 되는 그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A, B, C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S 제로에 제로를 넣었을 때 얘가 x 대신에 0을 넣으면 다 0 되고 남은 건 D 제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y 값, y에다가 그 어, 지금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이 그 d0를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 y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도 그 관계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m이라는 a라는 매트릭스도 프린트 해보고 b라는 벡터도 프린트 해보고 m이라는 걸 프린트 해봤는데
만약에 B 잠시만요. 다 지우고 여기 보시면 요게 M이라는 매트릭스거든요. M이라는 매트릭스의 양 끝값. 그러니까 지금 얘가 첫 번째, 지금 얘가 첫 번째,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치에서 지금 그 각각 구간의 더블 프라임, 세컨 데리베티브의 값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쪽하고 이쪽 끝에 값이 지금 0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이 양쪽에 있는 끝값, 그러니까 뭐 S 제로에 두 번 미분한 거에 x 제로 값을 대입한 게 0이고 마지막 함수의 제일 끝에 값 대입한 게 0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속 조건을 놓고 푸는 거를 우리가 내추럴 컨디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함수는 내추럴 컨디션으로 구속 조건을 주고 큐빅 스플라인을 푸는 문제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네.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전반적으로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간다 방금 얘기했던 개념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볼 건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또 함수를 자세히 보진 않고 일단 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비교해서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일단 이 격자가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정하고 있고 그 격자를 지금 잠시만요. 2, 0, 마이너스 어떻게 제가 임의의 값을 세팅했냐면 여기 지금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 부분에 있는 값 여기 끝에 있는 값이 4개의 포인트가 있고 나머지 안에 있는 값들을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지금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이고 5, 1 여기가 잠깐만요. 마이너스 여기가 오른쪽 아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다음에 여기 0 그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이 4개 포인트가 있어요.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2차원 좌표계에서 봤을 때 제가 기울여서 그리고 우리가 Z라고 했을 때 Z가 fx, y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x랑 y 좌표계에서 지금 여기가 0, 0 여기가 0, 0이고 이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 위쪽이 1, 1인 어떤 지금 그런 좌표계에 해당하는 값인데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서 우리가 그 이걸 뭐라고 하지? 퍼스펙티브 뷰 그러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좌표계에서 XY가 사다리꼴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봤을 땐 얘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4개의 포인트고요. 그 4개의 포인트에 0, 5, 1,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거는 여기에 높이가 얘는 0이고 여기는 어, 여기는 5고 여기가 0이고 여기는 1,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요 4개의 점 지금 0, 여기는 5, 그다음에 여기는 y 값이 z 값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는 1인 그런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fx, y가 정의된 함수고 요거를 만족시키는 어떤 이 안에 인터폴레이션 된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어떤 좌표 지금 이 공간상에서 여기가 x, y라고 했을 때 이 x, y의 좌표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요 4개의 주변 포인트로부터 인터폴레이션 할 때 선형 이 x좌표에서 선형, y좌표에서 선형적으로 그리는 그런 인터폴레이션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1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일단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 하나의 점이 있고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선을 잇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고 이 직선의 어떤 임의의 중간 사이에 있는 좌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좌표에 대한 값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를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높이랑 그다음 이 높이를 고려해서 그 비례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할 값을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선에 대해서 찍을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의의 어떤 좌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의 좌표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 x 방향에 대해서 이 거리랑 이 거리를 생각하고 지금 요 이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높이를 알 수 있죠. 지금 x축에서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축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여기뿐만 아니라 요 두 개의 점에 대해서도 이 좌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쪽 위쪽에서도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그리드에서 네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점마다 어떤 값이 밸류가 있는 거예요. 이 밸류가 제가 임의로 정한 0, 1, 마이너스 1, 5고 이 위쪽에서 봤을 때 어떤 임의의 위치 요 지금 요 공간 요 좌우에서 봤을 때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점이 녹색으로 할까요? 잠시만요. 이 끊겼다. 잠시만 지금 이거 펜이 끊겨가지고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네, 만약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상대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일단 위의 방향에서 봤을 때 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의 상대적인 거리로 이 양쪽 끝값, 여기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겠죠, 이 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똑같이 이 값과 이 값의 상대적인 거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걸 제가 여기 위에서 조금 3차원 공간에서 그린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 색깔하고 여기 빨간 색깔 값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파란 색깔로 위에 옆에 여기서 파란 색깔로 표현된 거고 이 파란 색깔로 표현된 두 개의 점을 잇는 어떤 선 잠깐만 잘 안 보이죠? 어, 파란색으로 지금 제 기울기를 별로 안 줘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파란 색깔 두 개를 잇는 어떤 그런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을 마찬가지로 어, 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네. 마우스 보이죠? 네, 지금 펜이 또 끊겼는데 요 길이랑 네. 그다음에 이 길이 지금 이 길이를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요 파란 색깔 점의 높이가 값이고 요 파란 색깔 점의 높이가 아래쪽의 값인데 그 상대적인 거리를 생각해서 방금 우리가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듯이 선형적으로 하듯이 이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요 녹색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한다.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모두 이벨리에이션 해서 이 위치마다 값을 찍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값들을 표현한 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스칼라 필드로 표현된 이 각각의 xy 좌표마다 어떤 값이 그려지잖아요. 스칼라 필드로. 그 값을 이제 함수를 그리고 그걸 등고선으로 그린 게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몇 가지 어, 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다 지우고 우리가 요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얘가 선형적으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든요. 리니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봤을 때 얘가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얘가 x, y라는 공간상이 있으면 이런 게 지금 선형 함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바이리니어, 우리가 바이에서 리니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래서 요렇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만약에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 값이 여기서 이미 정답을 많이 알고 본다면 여기 왼쪽 아래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인데 지금 보면 여기 색깔 이거 보면 얘가 노란색보다 낮으니까 사실 2인가 보네. 여기가 2고 여기가 오른쪽이 위에가 5인데 2에서 시작해서 1.6 해서 지금 한 1 정도로 1까지 값이 낮아지고 다시 5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5까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는 이런 곡선이 나와요. 지금 딱 봐도 사실 여기 사이에 이런 곡선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지만 실제로 이 공간상의 좌표의 그 임의의 단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런 곡선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면은 만약에 어, 이 x가 y가 어떤 일정한 값, x가 변하면서 y가 일정 값의 이 스칼라 필드의 단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x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이 x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이 fx, y를 뭐 0.9라고 하면 0.9의 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x의 함수인 거잖아요. 그 x의 함수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뭐 어떤 함수의 개형을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라인 인테그레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임의의 커브를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임의의 직선을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런 지금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 s라고 하면은 이 s라고 하지 마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x 프라임이라는 어떤 또안 돼. 지워졌죠? 네. x 프라임이라는 이 축에서 봤을 때 이 똑같은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어떤 이 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y가 0, 여기서 0.9일 때 지금 요 단면을 한번 이 함수의 값이 스칼라 필드의 단면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사선을 따라서도 한번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딩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자 일단 이 코드를 먼저 이해해야지 되겠죠. 이 0부터 1까지 100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y를 정하고 yi를 정한 다음에 메쉬 그리드로 받았어요. 그럼 메쉬 그리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좌표마다 x랑 y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음, 그림이 아니고 쉐입을 살펴보면 xi가 100개씩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20개씩 떼어가지고 5개만 그려볼게요. 5개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개씩 건너뛰어서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0.2, 0.4, 0.6, 0.8, 그다음에 뭐 1이겠죠? 여기 지금 20개 떴는데 이게 넘어가서 안 프린트가 된 거고
y축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저 메쉬 그리드를 이제 xy 인덱싱으로 봤을 때 여기에 y좌표는 이 가로 방향이 아니고 세로 방향으로 나오고 x좌표가 이 가로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좌표가 이 위치에 해당할 거라는 걸 보고 만약에 y좌표도 똑같이 하면은 yi도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yi가 어디 0.9일 때의 요 섹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yi가 0.9인 이 컬럼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겠죠. 지금 이 결국은 yi라고 하면 또는 xi라고 하면 쉐입이 10 by 10, 100 by 100인가? 잠시만요. 100개니까 100 by 100이겠죠. 이 각각 다 100 by 100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여기에 포인트 100 by 100의 총 10,00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XY 좌표를. 그 XY 좌표에 대해서 이제 스칼라 값은 어떻게 정의됐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ZI라는 요 매트릭스에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저장되어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매트릭스 저장된 것도 당연히 100 by 100의 쉐입을 갖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X좌표, Y좌표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값이 zi인 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y의 0.9라는 값을 가지는 이 zi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컬럼이 아니고 요 로, 그러니까 요 행에 해당하는 z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yi의 지금 값이 요쪽으로는 다 값이 같고 이 세로 방향으로만 값이 변한다는 걸 아니까 사실 의미적으로 얘는 이 열은 다 무시하고 열을 하나만 첫 번째 열만 가져와도 이게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열만 가져와도 이 y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거고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y가 0부터 시작해서 지금 0.0101010101의 간격으로 이제 쭉 해서 100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0.6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나 여기에 있겠죠. 0.59959나 0.0000000. 근데 이제 딱 이게 0.6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0.6에 가까운 걸 알기 위해서 0.6으로 빼주면 이제 0에 가까운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걸 찾기 위해서 이거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0에 가까운 걸 찾기 위해서 여기에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numPy에 arg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argmin을 하게 되면 이가 지금 10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100개 중에 몇 번째 인덱스가 0.6을 뺐을 때 최소인지 그러니까 0.6이 가장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인덱스를 뽑았을 때 해당하는 그 y 값을 확인해 보려면 이 지금 변하는 위치 y의 가로가 아니고 세로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 인덱스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yi라는 좌표계에서 인덱스라는 걸 넣어주면 얘가 0.6에 가장 가까운 어떤 값에 해당하는 걸 뽑았다. 그러니까 이 좌표에 해당하는 우리 인덱스를 찾은 거죠. 자, 그럼 이 인덱스를 찾았으면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z값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이 인덱스를 넣으면 된다. 이게 yi가 아니고 zi가 되면은 이 0번째 해당한 0번째라는 건 x 값을 얘기하니까 이걸 모두 다 가져오면은 x가 0부터 1까지 100개의 성분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는 59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로 빠졌을 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는데 얘가 0번째, 1번째, 3번째, 10, 20, 30, 40 여기 어디? 59번째 해당하는 값이 제가 0.9라고 했죠. 0.9로 볼게요. 뭐 아무거나 해봐도 되는데 0.9로 하면은 0이 아니고 0.9로 하면은 얘는 89번째. 그러니까 여기 100번째보다 조금 낮은 여기 89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어, 지금 y의 어떤 좌표의 매트릭스의 그 위치에 해당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플랫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x좌표는 모두 다 가져가면 되니까 잠시만요. 어, 지금 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y좌표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x는 xi 잠깐 표현해서 아까 다시 보면 xi 우리 했던 거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은 x는 이 중에서 하나만 딱 가져와도 이 전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가 중복돼서 밑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왜 중복되냐면 얘는 x 좌표가 안 변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지금 이 그림의 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로 방향은 당연히 x 좌표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안 변하는 거고 이거 하나의 로만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거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x좌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좌표에 해당하는 이거를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y좌표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가 이 y좌표가 z값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여기에 있는 값들 이 값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얘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여기 0이고 이 왼쪽 위에가 여기가 0이고 잘안 보이지? 여기 값이 0이고 여기가 5예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 0부터 5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원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인데 이 값들 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어떻게? 요 거리에 의해서 요 거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값은 이 거리랑 이 거리를 해서 요 높이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임의의 어떤 크로스 섹션을 그리면 좋은데 일단 단순하게 x 이퀄 y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x 좌표랑 이 x 좌표에 해당하는 y 좌표를 뽑으면 그러면 이 x, y에 해당하는 그 좌표의 인덱스만 찾으면 이때 x 좌표의 인덱스 여기 인덱스가 있을 거고 여기 y 좌표의 인덱스가 있을 건데 이 ij에 해당하는 성분을 어떻게 이 매트릭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 모든 점들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좌표에 해당하는 지금 어, 뭐가 잘 보일까? 지금 이 좌표에 해당하는 자, 여기 x, y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x, y 좌표가 결국 어, 있을 텐데 그 해당하는 여기에 인덱스 x의 인덱스, y의 인덱스를 가져오면 이 매트릭스에서 어떤 지금 요렇게 사실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 x 좌표에 해당하는 것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런 매트릭스가 y도 있잖아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값들을 또 가져오고 그렇게 지금 x와 y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기에 인덱스를 아니까 이 인덱스는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겹치는 거니까 같은 걸 인덱스에 표현하겠죠.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뭘 가져오면 된다? 이 z. z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그 z라는 매트릭스에 이 인덱스를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면 이 xy 좌표마다 이 z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라는 걸 그냥 기준으로 움직였을 때 z를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 요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 이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그 지금 요 스칼라 필드의 단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 함수를 구현하는 게 지금 개념적으로는 단순한데 함수를 구현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인덱스 x 이퀄 y라는 인덱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x에 대해서 소원을 돌릴 거예요. x라는 좌표가 0부터 1까지 이 어레이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가 아니고 x라는 하나의 벡터 그 어레이로 가지고 있는 거를 포문해서 어, 이제 루프로 넣어주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x랑 y가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x 이퀄 y라는 걸 만족시키는 이 y의 인덱스를 찾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인덱스를 저장하는 일단 그 저장소를 만들어 줄게요. x의 인덱스랑 그다음에 y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일단 빈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에 해당하는 값 지금 y가 있었는데 y도 똑같이 여기선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yi에
어떤 하나의 특정 열을 고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죠. 왜냐면 y는 이렇게 세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니까 하나의 이건 1을 선택해도 되고 0을 선택해도 아무 열이나 선택해도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 임의로 제가 0을 고를 거고 그래서 y의 좌표 중에서 yi로 정의된 이 좌표 중에서 이제 x랑 값이 가까운 인덱스 사실 이거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같은 걸 찾아도 되는데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전략을 써서 이거의 차이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 인덱스를 찾자. 그래서 여기 mp 점 argm x argmin 해서 가지고 오면 얘가 뭐가 된다? 이제 y의 인덱스가 되겠죠. 이거를 인덱스 ii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 인덱스가 y의 인덱스고 그 y 인덱스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자. 어펜드라는 걸 사용하면은 리스트에 이 값을 추가할 수 있겠죠. yi라서 좀 헷갈려. y의 인덱스, y 인덱스들을 여기다가 모아서 넣을 거고, x의 인덱스도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end해서 여기에 인덱스는 x 0부터 100까지의 인덱스를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x가 0부터 0.01, 0.02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얘가 0번째, 그다음에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우리가 저장을 할 거예요. 0부터 1, 2, 3, 4를 저장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여기에 어, x 인덱스라고 해서 여기 enumerato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같이 숫자를 여기 앞에 이 숫자를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숫자 0부터 1까지 enumerate 가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x의 인덱스랑 y 인덱스는 뭐다? 아까 구한 이 매트릭스 우리가 얘기한 이 매트릭스에서 x랑 y가 같은 그런 값들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 어, xi랑 yi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인덱스를 가지고 z에서 뽑아내면 되겠죠. zi에서. 자, 그러면은 zi에서 x의 인덱스랑 y 인덱스를 뽑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z를 우리가 메쉬 그리드 x, y, z 애쉬 그리드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그 행렬의 인덱스에서는 그 x에 대한 그 인덱스를 두 번째 열 위치에 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 인덱스, x 인덱스 이렇게 가져오면 z의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는 x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z에 있는 여기에 표시된 값들을 뽑아가지고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 x의 값들을 지금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해줄 거고요. 그럼 이제 플러스 해보면 plt 플러스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했듯이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을 쭉 올라가서 5까지 올라가는 아까 그래프랑 잠깐만 여기 복사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게 일단 안 맞아서 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걸 위로 올립니다.
여기서 보면 얘가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x는 0부터 y랑 같은 이 좌표에 대해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각각 x에 대한 인덱스, y에 대한 인덱스를 뽑았고 그게 이제 이 위치마다 이 스칼라 필드에 있는 이 값을 그린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을 확인했을 때 바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데 재밌게도 사실 비선형적으로 이런 쿼드라틱한 비슷한 효과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쿼드라틱인 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폴레이션의 결과가 쿼드라틱인 거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 안 지워지지? 아, 여기다 그린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바이린 인터폴레이션 해봤고 시간상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이 그림이 원래 예전에 했던 그 강아지 그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여기다 안 넣어가지고 지금 사진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업로드 하셔야지 이걸 코드를 돌릴 수가 있는데 사진 로드 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사실 픽셀이라는 거는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딱 격자에 맞게 저장된 어떤 데이터 값이나 여기에 각각 밝기 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임의의 포인트가 찍혀지고 그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기 찍힐 수도 있고 확대해서 봤을 때 네 개의 포인트만 만약에 본다면 어디 찍힐지 모르니까 이 네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딱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떤 점에 찍힐 수 있고 이 찍힌 점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는 걸 활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리사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값 어떻게 하냐? 바이리언 인터폴레이션을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그걸 직접 코드로 이제 짠 거고 이런 지금 레귤러한 그리드의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샘플링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ND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레귤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드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폴레이션을 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음, 지금 요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임의로 만들어진 어떤 실제 데이터 분포가 여기 파란색하고 분홍색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있고 여기 까만 색깔 점들 보이시죠? 이 까만 색깔 점들이 이 원래 배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럼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 까만 색깔 점들의 위치랑 거기에 함수 값을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피스, 그러니까 스칼라 필드, 스칼라 함수 이 표면에 대해서 두 개의 XY라는 공간상의 좌표 개가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일레귤러한 그 규칙적인 격자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아니고 일단 임의의 점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값을 알 때 이 원래 있는 요 노란 색깔, 파란 색깔로 분포된 노란 색깔 값이 크고 파란 색깔 값이 작은 건데 그 분포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리얼리스트나 리어 아니면은 리니어나 큐빅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리얼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요 분포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미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가 픽셀로 만들어진 어떤 일정한 그리드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복원한다는 얘기죠. 복원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이 되는 점들은 일정한 그리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일정한 그리드가 있는 점에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은 뭐예요? 임의로 뭐 이렇게 흩뿌려진 이런 점들에 대한 값을 알고 그걸 통해서 여기 뒤에 있는 까만 색깔 바둑판에 있는 그 위치의 그 값을 추정하고 싶다.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값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이 지금
까만 색깔 이 바둑판 위에 가장 가까운 어떤 어, 빨간 색깔 실제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안 그려지지? 잠시만요. 네. 이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게 얘라고 하면 이걸 그냥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건 다 이 값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여기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근처에 있는 값 자체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네이버, 가까운 근처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고 해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그냥 채우는 거죠. 이렇게. 뭐 얘가 어디가 더 가까운에 따라서 이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이 원래 있던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인터폴레이션이 안 되니까 굉장히 크루드하게 어, 좀 이제 크루드 우리말로 어쨌든 어, 좀 거칠게 데이터가 좀 거칠게 나오겠죠. 그런 거친 데이터 분포를 실제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 데이터 분포는 오리지널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어떤 좀 부드러운 어떤 데이터 분포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냐면 일단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 영역을 나눠요. 어떻게 요렇게 이 영역을 나누는 거는 삼각형도 되고 다른 다각형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공간을 쪼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삼각형으로 쪼개는 거라서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고요. 이 영역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 공간을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공간을 우리가 보통 메쉬라고 불러요. 이렇게 메쉬로 자른 공간 안에 이걸 컨트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의 위치에 밸류를 알죠. 그럼 요 위치에 해당하는 밸류들을 이용해서 어떤 임의의 어떤 까만 색깔 점들, 우리 바둑판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보통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베리센트리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때는 좀 앞에서는 쉬웠다면 여기서 좀 어려운 방법인데 베리 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선 안쪽에 있으니까 어떤 점이 있겠죠. 이 점의 내부에 삼각형 세 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이 뭐 value 1, value 1을 여기서 필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뭐라고 했지? 아 얘는 이걸 직접 구현하지 않았구나. 네. 뭐 직접 구현하지 않고 이거 함수를 여기 사용했는데 어쨌든 어, V1이라고 하죠 그냥 V2, V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까만 색깔 점의 값은 이 V1, V2, V3를 잘 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조합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 이 까만 색깔 점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두 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까만 색깔 값은 V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V2에 가까우면은 이 V2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V3에 가까우면 V3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전체 V1, V2, V3를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V1의 웨이트를 1을 곱하고 더하기 V2에다가도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V3에다가도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는데 이 웨이트의 세 개의 합은 이 W1 더하기 W2 더하기 W3는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어떤 비율적으로는 전체 V1, V2, V3를 다 합했을 때는 100이 되는 비율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값을 이제 여기다 인터프레이션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웨이트는 어떻게 정하냐? 일단 여기 첫 번째 요 W1이라는 웨이트는 이 삼각형 전체 중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면적, 이 삼각형 밑에 있는 거의 면적의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V3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비율은 이 밑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중에서 저 녹색 삼각형의 면적.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의 비율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면 생각해 보면은 이 점이 가까울수록 파란 색깔로 가는 삼각형의 저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삼각형이 꽉 차면 이 삼각형은 파란 색깔 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점이 멀수록 저 아래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작아질 거니까 이 전체 합은 일정하되 저 삼각형의 전체 파란 색깔, 녹색, 빨간 색깔 넓이를 합한 거의 비율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서 구하는 이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베리센트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격자 있는 값들을 다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래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한 게 리니어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이 되겠고 이거를 지금 리니어 방식으로 안 하고 이거를 큐빅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그 기울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이 바운더리 부분에서 딱딱 이렇게 좀 끊기게 되거든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듯이. 그걸 이제 부드럽게 연결한 게 큐빅 이제 베이비 센트럴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아무래도 엄청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리니어에 비해서 큐빅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인 인테그레이션을 앞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x 곱하기 2, 뭐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y라는 함수를 우리가 벡터 필드로 적분을 했다면 이게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얘가 어떤 함수죠? f라는 함수가 2x 제곱 y, 마이너스 2y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복잡한 이 벡터 필드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인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 이거에 지금 라인 인테그레이션 한다는 거는 f에 대한 컬의 면적분이랑 같다고 했었죠. 저 면적에 대해서 이 클로즈드 루프에 해당하는 안쪽 면적에 대한 컬을 접근하면 되는데 이거의 컬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컬 f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컬 f는 2차원에서 라운드 다 쓸까요? x 라운드 y f1 f2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게 라운드 x의 f2 빼기 라운드 y의 f1이다. 그래서 이 f1 그다음에 이 f2를 적용을 해보면 f2에 대해서 x로 미분하면 어차피 0이죠. y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빼기 이 2x 제곱 y를 y로 미분하면은 2x 제곱이니까 결국 컬은 2x 제곱이고 2x 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면적분을 하면 된다. 그럼 2x 제곱에 대해서 면적분을 한 값을 알고 싶으면 이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같은 함수로 같은 걸 하면 되는데 그때 선적분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제 25.13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D세타를 직접 곱해주는 걸 제가 이거 코드를 좀 쓰다 말았네. 여기 앞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 네, 이렇게 바꿔야겠죠. 제가 지금 이거를 잘못 붙여놓은 것 같은데 원래 했던 코드 지금 잠시만요. 이 인테그레이트 함수 이용하는 코드가 있지? 네, 요거를 제가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이 인테그레이터의 코드에서 요 함수를 적분해 주면은 네, 제가
함수 이름을 제가 바꿔놔서 원래 그레디언트 t였는데 얘가 f라는 그냥 임의의 어떤 벡터 필드를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했을 때 마이너스 25.13이 나오는 거고요. 요 함수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그 직접 이 함수를 안 쓰고 수치 접근을 직접 해봐라 이러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코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d스타 아까 제가 우리 얘기했듯이 x에 대한 미분 방향을 내적하고 거기에 d세타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25.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이 라인 인테그레이션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dx dy로 직접 d세타를 안 쓰고 파라미틱하게 이 dx dy의 기울기를 어, 직접 내적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앞에 거보다 정확도가 낮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25.12가 나오는데 원래 실제 값은 25.13에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